35페이지에 우리 요약집 35페이지 수요일 올 차례죠. 고기를 드시고 혹시 여러분들 야구 보시나요? 야구? 제가 야구를 원래 저는 LG 응원 하는 분도 계시고 원래 저는 야구를 작년 이전까지는 야구를 안 봤어요. 원래 야구 그래서 코리안 시리즈만 이렇게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 안부 팀이나 그냥 이렇게 잘하는 팀 그냥 응원하고 그냥 그래서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었고 그냥 한번 보고 중간에 페넌트 레이스인가요? 저기는 안 봤습니다. 저는 그냥 야구 원래 관심 별로 없어가지고 안 보는데 볼 시간도 없고 잘 안 보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야구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런데 봤는데 어디 팀을 응원하느냐? 하나를 응원해, 하나.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응원하는 팀 아무나 저기 응원하면 되죠. 근데 왜 하나를 응원하냐면, 자, 꼴찌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꼴찌가 이렇게 저는 누구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꼴찌 안 되는 사람을 응원하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좀 두산을 응원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응원하는 팀이 조금씩 바뀌어요. 저는 응원하는 팀이 조금씩 바뀐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기는 팀 우리 팀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삼성도 응원하고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러는데 근데 옛날에 혜태 응원한 적도 있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응원한 팀이 우리 팀이야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팀을 이제 평상시에 이제 경기도 보면서 응원하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꼴찌가 꼴찌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약간 감동이 생기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그러는데 요거 최근에 하나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고 그래서 요새 지금 막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김태균이라고 4번 타자 있죠. 하나의 4번 타자가 있는데 연봉을 엄청 제일 많이 받죠.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데 초반에 죽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아주 엄청 먹고 감독도 엄청 그냥 봐도 욕을 먹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냥 거의 도배하다시피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자들도 그렇고 욕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일단 그러더라도 보면은 슬럼프를 겪다가 이제 김태균 선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잘 치고 있어요. 잘 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굴곡 있잖아요. 이렇게 굴곡 있는 것처럼 운동선수. 근데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이제 뭐든지 이렇게 굴곡이 있단 말이죠. 슬럼프가 있고 인생도 그렇고. 요즘 댓글에 가끔씩 보면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인생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거 보면 가끔씩 보면 인생이란 게 뭐 있냐. 원래 야구처럼 이렇게 죽을 쓰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또 잘 되고 그럴 때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자 이런 식의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공부도 이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공부나 인생이나 이게 보면은 여기 또 인생에 또 선배분들이 계시는 또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어떤 날은 그냥 되게 그냥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그냥 보면 어제 하나 경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또 계속 잘 나가다가 또 어제는 또 보니까 기아 팬들은 굉장히 또 좋아했겠지만 보니까 이상하게 또 공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뭔가 바운드가 탁 튀어가지고 또 못 잡고 막 계속. 이러면서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 실수 때문에 또 결국은 점수의 빌미가 되고 자꾸 하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계속 꼬이고 뭐가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꼬이고 그럴 때가 있고 딱딱 안 맞는 때가 있고 어떨 땐 또 잘 되려고 하면 또 살짝 또 야구도 보면 또 잘 맞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면서 역시 항상 교훈을 얻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힘들더라도 뭐 하더라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견디면 돼요. 견디면 또 이렇게 좋은 날이 오고 그런 것처럼 또 그 다음에 공부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김태균이나 이런 선수들이 공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술이나 먹고 맨날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맨날 이러면 한숨이나 쉬고 있고 그러면 절대 슬럼프를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런 야구 선수들이 옛날에 이승엽도 그렇고 김태균이나 이런 선수들이 야구 하는데 만약에 슬럼프가 있잖아요.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김현수도 그렇고 메이저리그에 나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 그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진짜 부단한 있잖아요. 안 보이는 사이에서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배팅 연습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힘드시고 그럴 때도 김현수 선수도 또 보면은 뭔가 교훈을 많이 얻었죠. 아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진짜 그냥 좋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그냥 진짜 뭐랄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시범 경기 때 죽을 쓰니까 안타를 한 번도 못 쳤죠. 그냥 죽을 쓰니까 그리고 쳐봤자
힘없이 떼구르르 해가지고 내야 쪽으로 가서 잡히고 막 이러니까 미국 애들이 야 뭐 그 방출시키려고 아니 그러니까 저 뭐죠 마이너리그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그래가지고 경기에 출전 잘 안 시켜가지고 가끔씩 강물에 콩나듯이 출전하고 그랬는데도 출전 시킬 때마다 그 저 잘해가지고 지금 주전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럴 때 김현수가 그 더가웃에서 화면 이렇게 비춰주는 거 보면 출전을 못하더라도 혼자서 이게 치는 연습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는 화면들이 가끔씩 잡히더라고요. 보면 출전을 못하더라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가물에 콩나듯이 어떻게다가 출전했을 때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지금 다시 주전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하여튼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도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구력은 얼마 안 돼요. 지금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강의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최소한 강의 같은 것도 한 처음에 강의 이런 강의하는 거에 입문해가지고요 3년은 해야지 조금 이제 이제 그 저 할만해요 좀 그런데 진정한 강의의 그 참맛을 느끼려면 10년은 해야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뭐 가려운 부분도 다 알게 되고 강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좀 강의 맛이 느껴지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10년 해야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막 그 강의했던 거 생각해 보면 10년 해야지 이게 딱 하니까 이게 대충 감이 오는데 그 여러분 공부 여러분 하신 지가 지금 이제 1년도 안 됐고 안 된 분들이 상당수 대부분이고 또 작년에 공부했어도 그렇고 또 옛날에 또 물론 몇 년씩 해가지고 좀 안 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봤자 공부 얼마 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성과가 안 나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실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자꾸 이렇게 그 책을 봐서 책상에 또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앉았는데 자꾸 잡념만 생기고 자꾸 책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바람 좀 잠깐 쐬면서 강의를 있잖아요. 강의를 자꾸 듣는 게 좋아요. 강의를 무슨 녹음해서 듣든 동영상 MP3로 듣든 그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니면서 강의를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도움이 됩니다. 극복하는데, 슬럼프 극복하는데. 그래서 공부도 리듬이고 습관이어가지고 이게 한 3, 4일만 그 쉬잖아요. 그러면은 공부 안 하면 다시 공부하려면 잘 안 돼요. 이게. 오히려 더. 그래서 하여튼 극복하는 방법은 뭐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든 간에 실망하지 말고 계속 버텨내시고요. 5페이지 10번 봅니다. 테마. 왜? 결국 왜 야구 얘기를 계속 결론을 좀 내달라고요? 야구는 어차피 오늘 또 오늘 응원하길 바라는데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고 그런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35페이지 한번 봅니다. 10번 테마 보겠습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세율 보시면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죠. 비누, 비누 했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차등에서 비례세율이요.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취득세는 차등에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1번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유상승계냐 무상승계냐 원시 취득이냐 등 다양한데 동그라미 1번 취득세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지자세상이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정할 때는 그중 어떤 거예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왔었죠. 3번 부동산의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이 있겠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취득세 이 표준세율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되고 3, 4월 달에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봅니다. 오늘 이번 순환까지는 취득세 세율 암기, 표준세율 암기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다음 순환부터 과정부터는 이제 암기 방법 안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무조건 이제 합니다. 그때 와가지고 여름에 꼭 문제 풀 때 제가 상삼 맞죠? 상삼팔 맞죠? 막 이러면서 원팔 맞죠? 이렇게 할 때 또 안 외우거나 또 적어놓지도 않고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꼭 여름에 해마다 꼭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저를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이거 암기 아까 상삼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적어달라고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적어드립니다. 아셨죠? 네, 그때는 이 강의를 다시 이제 들어보라고 하지 안 적어드려요. 옆 사람한테.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잘 한번 봅니다. 취득세 세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10년도까지 역사적인 걸 좀 아셔야 되는데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가 부과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 옛날에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록세, 등기 등록하면서 등록세도 신고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그래서 절차 간소화에 따라서 취득세로 이걸 통합을 시켰죠.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지금 취득세에는 옛날 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이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2%였어요. 이걸 뭐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취득하든 뭐하든 무조건 2%였어요. 옛날에 취득세가. 간단했었는데 등기하면서 등록세 세율이 등기 원인 등에 따라서 등록세 세율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었어요.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취득세 통합된 요 표준세율은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을 알려드려요. 이거 암기한 다음에 여기다가 무조건 2%만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암기해 둬야지 이제 우리가 등록면허세 할 때도 이 등기비용에 대한 것을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등록세 옛날에 암기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기다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 세율을 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는 어떻게 하냐. 갑이라는 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외웠습니다. 어려서 조실부모한 갑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여의었는데요.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 만약에 드라마 속에서 한국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자 주인공이었다. 그러면 드라마 공식이 쫙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드라마 공식. 자, 요거는 대답들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안 가르쳐줬는데 이건 대답을 잘하더라고. 여자 주인공은 이때 드라마 속에서 어려서 조실부모한 여자 주인공.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예쁩니다. 예뻐. 예, 그렇죠. 예뻐야지 설득력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저 뭐야 여자가 얼굴도 안 예쁘면 어떻게 성공을 하냐고. 이런 말하면 또 성차별적인 발언이어가지고 이게 또 위험하구나. 이거. 어떻든 간에 드라마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예쁘고 여자 주인공은 성격이 쾌활모드라고 했어요. 우울모드라고 했어요. 쾌활모드고 씩씩하게 역경을 극복해 나가죠. 남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이 남자 주인공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런 드라마일수록 여성 시청자들의 환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더 진짜 잘생겼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집안이 빵빵해 안 빵빵해? 빵빵합니다. 이 둘의 사이를 남자 쪽 집안에서 반대를 해야 하네? 반대합니다. 자, 반대하고. 그런데 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옛날 흔히 반대할 때 이제 흔히 시어머니가 악역으로 좀 나오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물도 뿌리고 아니면 돈도 주고 온갖 협박을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여기다가 양념 있죠. 한국 드라마 양념. 출생의 비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 주인공 얘가 천의 고환 줄 알았더니 생부가 있었죠. 생부가 있었는데 그 생부가 엄청 잘 돼서 나타나요? 아니면 못 돼서 나타나요? 엄청 잘 된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 어린 시절에 잃어버리거나 어떻게 뭐 해봤던 했던 이 딸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자, 그래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 꼭 악역 여자 주인공이 등장해서 꼭 둘의 사이를 반대하죠. 막죠. 그래서 요번 해에 만날 것 같았는데 못 만나고 또 다음에 못 만나고 거의 드라마 끝날 때쯤 돼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지만 얘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얘는 어려서 조실 부모했고요.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자라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얘 친척어른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친척어른은 옛날에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오늘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 중의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언으로 증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이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웠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서 스토리 구조가 탄탄한 이유는 제가 100% 날조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라고 그랬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기 때문에 지명도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인데 한번 보세요. 서산에 있는 농지 상속받으러 내려가면서 갑은 기분이 어땠습니까? 338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팔짝팔짝 뛰었고요. 338. 자기가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자 농군이 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이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엇을 심기로 결심했습니까?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는데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뤄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히 선언하고 농사를 잘 지었죠. 비록 정경영 못 배웠지만 동네 소문 짱 났습니다. 뭐라고 소문 났습니까? 유식하다고. 그래서 유식이로 소문 짱 나는데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저희 아버지는 윤석이라는 조카애가 있는데 걔를 부를 때 야 윤식이 어디 갔냐?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발음을 하면 유식이는 유십20, 유십20. 그 다음에 예,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산시 대표로 서울에 열린 농어민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 농어민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청와대 초청받아서 점심때 칼국수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습니다. 오후에 어떤 선물 받았느냐? 원판 오리지널이요. 원판 영삼식의 선물로 하나씩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외우는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원판 영삼식인데 원팔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스토리 시작. 상삼팔 무독립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에 이걸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앞에 거는 요게 다 앞에 거는 취득 원인입니다.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상,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이거였고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주로 표시되는데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 이러고 1000분의 15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요. 앞에 게 예외적인 거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것에 대한 취득세 표준 세율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상삼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필기는 지금 하지 마시고 저희 3, 4월 달에 다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는 분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사진으로 찍으시고요. 일단 설명을 듣습니다. 상속으로 상삼,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삼이니까 1000분의 3이죠? 1000분의 3이면 0.3%인데 이건 등기비용 지금 우리가 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등기비용. 등록세 세율입니다. 등기비용 외운 거니까 여기다가 취득세 몇 프로요? 2% 플러스 했을 때 2.3%가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이 됩니다. 2.3%.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삼팔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몇 프로? 2.8%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냐? 자, 상속 나왔으니까 상삼팔. 자, 그러니까 2.8%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취득세 작년에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편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땡땡 1000분의 2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1000분의 23 상속이니까 상삼팔인데 농지니까 앞에 게 외적인 거죠? 상삼 1000분의 23 맞잖아요. 이렇게 됐었고요. 계속 봅니다. 무독립815 상속을 제외한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무독립 8. 자, 이거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 무슨 종교단체나 제사, 종교, 학교법인, 정당 뭐 등등 하여튼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다. 무독립 8,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고요. 근데 일반인이 만약에 개인이 일반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여나 기부받아서 뭘 취득했다. 무독립 8, 1호 1.5%죠? 무독립 8, 1호 여기다가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여나 기부로 뭘 취득하면 3.5%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나왔던 게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무상취득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에 무상취득했다. 무독립 8, 1호 해서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으니까 무독립 8, 2.8% 1000분의 28 이렇게 나왔었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지 않으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고 있지 않았으면 이런 걸 어떻게 외워서 이렇게 실천해서 이렇게 급한 마음에서 이걸 생각해내서 고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4개 깔아놓고 옳은 거 표준세율 옳게 된 거 고라라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외웠던 분들은 아까 상속납 상삼 무독립 8 자 이거 이렇게 외운 대로 이렇게 풀어야죠. 자 그래서 개인이 일반적으로 증여나 기부받았다 3.5%고요. 비영리 사업자가 작년처럼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 유식이로 소문 짱 나는데 유상승계 취득인데 매매도 유상승계 취득이고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도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매매로 취득했을 때,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또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 나오면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U10 앞에 게 외적인 건데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U10이니까 1,000분의 10이니까 여기 보세요. 1,000분의 10이니까 1%죠? 예, 등기비용입니다.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 그래서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3%입니다. 또 농지 이외에 농지나 농지 주택은 따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죠. 유상거래의 경우에. 그래서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U10, 20, 1,000분의 20, 2%인데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4%.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 4%입니다. 여러분. 농지면 몇 프로? 3%고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뭐 이미 또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시험에 이미 재작년인가 나왔던 것이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습니다.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자, 교환이니까 유상승계 취득이죠? U10 몇 프로요? 3%. 이거 물어봤고 1,000분의 30 물어봤고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인데 한번 봅니다. 원시 취득이면 건축물을 신축해서 취득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런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원팔 2.8%입니다. 원팔. 자, 그래서 작년에도 물어봤었어요. 작년에도 원시 취득,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제외하고 원시 취득의 경우 땡땡 1,000분의 28. 원시 취득의 경우 1,000분의 28. 원팔 2.8%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외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근데 원시 취득 같은 2.8%인데 여러분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 여기를 봅니다.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로 자 면적 증가했을 때 이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이게 같습니다. 둘 다 원시축으로 2.8%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보세요. 신축하게 되면 원시 취득이죠? 예, 그러니까 원팔 2.8%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자, 면적이 증가합니다. 면적이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면적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세율을 정해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은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자, 요거 몇 프로요? 2.8%요.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알겠네.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03, 빵3, 03.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다 같이 갑니다. 공유, 합유, 총유물. 요거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입니다. 03이니까 자, 몇 프로입니까 이거? 요거 03이니까 몇 프로예요? 2.3%가 정도입니다. 2.3%. 자, 2.3%. 그래서 공유하부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시계 2.3%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외웁니다. 또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상삼하고 같은 거 뭐예요? 03하고 같고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상삼 8하고 같은 거 무독립 8하고 같고 원 8하고 같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 같다는 거.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는 둘 다 원시 수로서 원팔 2.8% 세율 같다는 거. 이런 것들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표를 보세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자에 자 밑줄이 거져 있죠? 머리글자 따서 상, 3, 8 머리글자 따서 그렇게 외웁니다. 상, 3, 8 취득세에서 농지는 전답과 수원하고 목장용지 4개 지목을 얘기하고요. 자,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어떻게 외운다고요? 무독립 8, 1호 무독립 8, 1호 이렇게 머리글자를 따서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어떻게 외운다고요? U10, 20이요.
비고란을 보니까 자, 매매와 교환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둘 다 유상승계축이에요. 매매, 교환. 물론 여기 이제 칸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했지만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원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비고란을 보니까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건축돼 있고 그 다음에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건축하고 가로 안에 신축, 재축, 제외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증축이라고 읽는다고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써드렸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뭐라고 읽는다? 증축. 자, 그래서 증축 이렇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비고란을 보니까 자,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랬습니다. 원시 취득으로서.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한 취득,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공유권 해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다 0,3시계들이죠. 03, 빵3, 0,3시계. 그래서 몇 프로? 2.3%입니다. 비고란의 내용은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유상승계취득, 유시비실, 농지면 3%, 농지 아니면 농지주택 이해부동산은 4%인데 주택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세율이 낮습니다. 근데 낮은 영구인하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가로 안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영구인하 세율이 적용되는 거지 주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산팔 증여받았다 무독립팔이로 이거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면 또 원팔 2.8%예요.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몇 프로라고요? 2.8% 원팔 원취득이니까 2.8%입니다. 그런 거지. 주택을 반드시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영구인하 세율을 봅니다. 표를 보니까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취득 가격이 6억 원이면 1,000분의 11%. 6억 원까지는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 2%고요. 9억 원 초과했을 때 몇 프로?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취득 가격에 따라 정확히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취득 가격이 다시요.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1%. 취득 가격이 딱 9억 원이면 몇 프로? 취득 가격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 가격이 딱 9억 원이면 몇 프로? 2%. 9억까지는 2%. 9억 초과했을 때가 몇 프로? 3%. 정확히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바탕색 박스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2016년 개정세법 신설 규정입니다. 2016년 신설 규정. 적어놔야죠, 여러분들. 개정세법 내용이니까 2016년 신설 규정입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가로 안에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을 포함해서요. 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전까지는 어떤 토지, 타인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토지를, 이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주택 부속 토지 취득으로 봐서 세율이요. 우리 지금 취득 가격에 따라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할 때 1%, 2%, 3% 정도 되잖아요. 취득 가격에 따라. 이걸 적용 이제 했었는데 주택 부속 토지 취득으로 봐서. 그랬는데 이제 악용에 사람들이 좀 악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요거요. 주택을 신축한 후에 나중에 이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일반적인 토지 취득이니까 몇 프로? 4%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주택을 신축하거나 뭐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해당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주택의 취득으로 봐서 취득 가격에 따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어떤 걸 적용한다고? 일반 토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2016년 개정세법 꼭 알아두시고 반드시. 자, 거기 왜 표시해 놓으라니까 아무 표시도 안 돼 있어. 2016년 개정세법 거기다 표시해 거기다 뒤에다 적어놨구나. 옆에다 적어놓어서 보기도 편하게 딱 눈에 확 띄게 해놓으라니까.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자, 3번 우리 세율 특례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표준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먼저 그러면
순서대로 바로 그 세율 특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죠. 여기 봅니다. 세율 특례를 바로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 역시 이것도 2010년도까지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기하면서 등록세가 있었을 때 자, 예전에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과세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형식적인 취득으로 과세를 안 했었어요. 옛날에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2%였었는데 이걸 과세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준다고 그래서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를 했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취득세로 통합이 됐단 말이죠. 그럼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보세요. 절차 간소화에 따라서 세목을 통합한 거니까 종전과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돼요. 요 내용하고 여기 통합된 취득세 늘어나면 안 돼요. 그럼 똑같아. 이게 좀 똑같아지려면 부등호가 되려면 보세요.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 상산팔 무독립 파리로 다 같이 한번요. 시작. 상산팔 무독립 파리로 U1210 원팔 03식이에요. 이거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작년에도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이거 외우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외우고 그랬던 사람들은 작년 시험에서 볼 26개 시험에서 취득세 표준세율 보면서 후회했겠지. 똑같은 배웠는데 같은 강의장에 그 시험장에 들어간 어떤 한 사람은 속으로 그랬다고 해서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상산팔 무동팔이라 원팔 이러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예? 문제를 쉽게 풀으면서 제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풀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안 외우라고 외워도 안 외운 사람들은 헷갈려가지고 이제 혼자 낑낑 매셨겠지. 자, 소리를 내시라는데 왜 안 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 통합된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은 지금 우리가 외운 거에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게 만들려면, 자, 옛날에 취득세, 자, 2% 과세했던 거, 여기에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2% 과세 안 했어요, 옛날에는. 자, 그러면 A산에서. 그러면 중과 기준 세율 2%를 빼면 되는데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하는 세율을 만들어냈죠. 공무원들이 1,000분의 22%예요. 중과 기준 세율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2%를 빼. 그러면 등기비용 포함된 표준세율에서 2%를 빼니까 등기비용만 남는 거잖아. 똑같잖아 지금. 일치가 되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B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세요. B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는 과세를 했었어요. 2% 과세를 했는데 등기 비용은 자,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았던 어떤 사안이 있어요. 이게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몇 프로만 받으면 돼? 이걸 갖게 해주려면 몇 프로만 받으면 돼? 2%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잖아.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라고? 2%. 그럼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A사안을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A사안에 대한 것들을 쭉 깔아놓고 자, 이제 B사안에 대한 걸 하나 집어넣고 물은다거나 등등. 자, 그래서 또 봅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나 물어봐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B사안이 어떤 거냐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다 틀린 거 A사안 집어넣고 물어본다거나.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다 틀린 거. 그래서 A사안에 대한 거 쫙 깔아놓고 B사안 하나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에? 그래서 A사안과 B사안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코피가 나가지고 또 지금 아이고 코피까지 나면서 공부했나? 아이고 큰일 났어요. 너무 벌써부터 코피 흘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 특례 A사안과 B사안이요. 자, 요런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결론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A사안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셨으면 바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36페이지 3번 세율 특례에서 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원칙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특례요. 예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3번 보시면 문제풀이 할 때 이제 다 설명드릴 거니까 3번 봅니다. 특례당하는 취득 봅니다. 6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6가지. 동그라미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에요. 이거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 그거라 얘기하라고 그랬죠? 네. 자, 봅니다. 별로 안 친한 이 얘기 해드렸어요. 별로 안 친한 동창이 돈 빌려러 왔을 때 참 난감하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별로 안 친한 애가 돈 빌리러 오면 진짜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돈 빌려왔더니 을이 야, 너 사업하는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지. 너 내가 돈 빌려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일단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라.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런 다음에 다시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찾아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환매 특약했다가 갑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 환매도자와 환매수의 수익을 보면 보세요. 이 을 입장에서 보면 왔다가 다시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등기는 갑에서 을로의 등기, 을에서 갑으로의 등기, 개인 간에 이거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등기관이 환매특약 등기 이거 직권으로 부기등기했다가 직권으로 나중에 말소하고 막 이런 거 공짜로 안 해줘요. 그래서 옛날에 등록세는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는 과세했어요.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취득세. 그러면 이걸 통합이 된 거 갖게 주려고 하니까 등기비용 포함된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과세 안 했던 걸 빼야 되니까 뭐라고요?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환매 등기를 빼는 매매로 환매권에서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환매 등기를 변한 매매로 환매 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이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의 중과균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합한 세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뺀 세율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나왔었고요. 2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이요. 단 고급택은 제외합니다. 사실성사인 고급택 제외하고 및 그 부속 토지 취득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요. 이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우리가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 취득,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이거. 예? 자,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그런 얘기 드렸어요.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놀러 올래? 아빠 엄마 공동명의 돼 있는 집인데 난 그 집에 가족이 있는데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이라고 그러지. 근데 나중에 장성에서 제가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그 주택은 뭐예요? 어린이집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뭐다? 우리 집이다. 말하자면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았는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아버지 내 명의로. 그래서 과세했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을 정하면 자, 등기비용만 받잖아.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앙케이트 조사했었는데 손을 똑바로 안 들고 저 일부러 손 안 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뭘 창피하다고. 자,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출신 분들, 읍도 포함입니다. 읍도 포함이고 리, 읍 이렇게 출신 분들 손. 아니 저쪽에 지금 우리 5학년 분들 몇 분만 손 든 거 지금 나머지는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어디? 시흥? 서울 시흥? 아 시흥동? 그래. 아 이거 진짜 그것이 서울이지. 서울 속의 시골이지. 근데 지금은 좋습니다. 동 인정하고. 아유 여기 보니까 앞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저긴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한 사람이 있다 여기. 어디 출신? 빨리 어디냐고 출신 태어난 거. 그거 봐 이거. 낮으면 거기도 동인가?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라고 했는데 그럼 손 들었어야지. 진짜 어렸을 때는 리 출신이었구만. 지금 동으로 바뀐 거 말고 이상하게 손 안 드는 애 하여튼. 여기 젊은 청춘들은 다 웬만하면 청춘들은 다 동 출신이고. 세 번째 어디? 본인. 그거 손 들었어야지. 거기도 옛날에 지금 이제 시 바뀐 거지. 옛날에는 거기도 태어난 곳은 동호 아니었나? 리였잖아. 리. 시였다고? 옛날부터 시였어요 거기가? 이리시 맞다. 그래. 동 출신이었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봅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하여튼 리 출신 분들은 학교 갔다 올 때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갔다 올 때 부모님이 하여튼 진짜 아버지 직업이 농부면 엄마의 직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농부고. 시골에서 아버지 직업이 농부면 엄마의 직업도 농부고.
자, 부모님 직업이 농부면 자식의 직업은 반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지.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 일손도 돕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자, 일하고 계시면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집으로 가서 가방 던져놓고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서 일손도 돕고 뛰어놀고 그러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나중에 장성에서 자경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농지를 상속받게 됐을 때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었다. 이 개념으로 형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옛날에 등기는 아버지 4명으로 공짜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하니까 등기비용 포함된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중과기준세율 2%를 빼면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문제 풀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고주택 제외하고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아셨죠 여러분? 이거 표준세율에서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법인 2개가 합쳐지죠? 예, 형적 취득입니다. 근데 다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줄 것이고요. 합병 후 중과 대상이 됐을 때 당연히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제외하고. 4번 주의하셔야 돼요. 공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 공유물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예요. 형적 취득입니다.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근데 가로안을 주의하셔야 돼요. 단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기부등본상 이거 본인 지분을 초과했다고 하는지 초과하지 않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공유물 분할이에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러면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 지분이었는데 분할했다.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졌으니까 형적 취득. 누가 더 취득한 거 없잖아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근데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했다. 자, 갑과 을이 50%씩이었다가 갑 60, 을 40% 분할하면서 지분이 변경됐을 때 요 초과 취득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갑은 요 10%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것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례세율이 아니라.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5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동일 대지 내에서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리식 건축물을 옮겼습니다. 소유자 변동이 없죠? 형적 취득입니다. 근데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겠죠? 옮겼으니까. 그러니까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인데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했는지를 또 잘 봐야 돼. 단서 부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 부분은 1억이었는데 옮겼던 1억 3천이 됐다.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돼요. 자, 요거 공유물 분할하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나오면 단서를 잘 봐야 돼요. 6번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재산이라고 그랬고, 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조건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간다고 그랬죠?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형적 취득이고 원래 내 거 찾아왔으니까. 등기는 남편이 4명이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6가지를 줄줄이 깨고 있어야 됩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6가지.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자, 2% 적용되는 거. 자, 옛날에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취득세 2%만 받는 거예요. 예외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3번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보입니다. 동그라미 1, 2, 3번은 묶어요.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서 애초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1, 2, 3번은 묶어가지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 우리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 동그라미 1, 2, 3번 써놓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가로 안에 근데 보니까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수 나오면 면적 증가가 있다고 하는지 없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그래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여러분이 이거를 꼭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잘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것을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 취득입니다. 의제 취득이에요. 취득 의제하죠. 의제 취득합니다.
이런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아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원시취득으로 봐서. 원시취득으로 보니까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표준세율 몇 프로입니까 이거? 원시취득이니까 2.8%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나오면 자 항상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될 때는 면적 증가하는 경우 제외입니다. 포함 그럼 틀려요. 자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 의제에서 그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그러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몇 프로? 2.8% 적용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걸 꼭 주의하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걸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수로 인한 취득,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2번 선박질환 기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정했습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목 변경 사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지목 변경 사례 문제가 나오면 여기 보세요. 지목 변경의 사례 문제 나왔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자, 그랬을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이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이 2억이 됐다.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예요 이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이때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2억 원 증가한가에 지목 변경은 증가한가액 과세 표준이자 일반적으로 증가한 1억 원. 여기다 어떤 세율 적용한다고요? 지목 변경이니까 의제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2%. 자, 그럼 산출세액은 얼마냐? 1억이 2%니까 얼마?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합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 예를 들어서 2억이다. 이때 취득세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1억 원.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여기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 의제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해서 산출세가 얼마다? 200만 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의 주식 취득이요. 필기 좀 이따 하고. 이렇게 해서 1, 2, 3번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2%를.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1, 2, 3번은 꼭 기억하고 4, 5, 6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납세무자에서 우리가 봤던 건데 참고적으로 이건 줄을 안 그어도 되고요. 읽어봅니다. 그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다거나 뭐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대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나 기장비에 대해서 시설 대업자가 이런 걸 취득할 때 시설 대업자가 납세무자였었는데 이런 걸 취득한다거나 시설 대업자가 이따가 필기하라니까 기계장비 대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취득된 걸 지급한 자가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 우리 지입차주가 지입차량 취득하는 거,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취득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 되냐? 지입차주라고 그랬잖아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시키고 운행해서 이런 거 얘기 드렸죠? 네, 그런 거. 하여튼 이렇게 해서 4, 5, 6번 이런 경우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7번부터 또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법령이 정한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제가 레저시설 나왔다 그러면 돼지꼬리 땡리에서 뭐라고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뭘 기억해? 골프 연습장.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그 속에서 도가시설 같은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자, 8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상대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동그라미 9번 임시흥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사실성산 제외고요. 사실성산이면 무조건 중과세고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으로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여기를 또 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임시건축물요. 계속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 순환에도.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은 제외입니다. 이거 사실성산이면 무조건 중과세고 사실성산은 제외고 사실성산을 제외하고 임시건축물을 자 보세요. 임시건축물 요거 임시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자, 임시건축물 1년 이내일 때는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비과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근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했을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임시건축물은 이렇게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존속기간에 달라진다는 거. 또 임시건축물, 자, 만약에 공연 흥행장 등 임시건축물인데 이게 사치성 재산이다.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1년 이내일 때 비과세고 1년을 초과했을 때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라는 거. 임시건축물. 자, 그리고 자, 요 건축물 개수의 경우 이거 비교해서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10번 같은 거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6가지하고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자, 제가 굵은 글씨로 한 6가지만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 1, 2, 3,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그래서 6가지 딱 기억해가지고 이거 자, 섞어져 있을 때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어려울 거 없어요.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하거나 레저시설,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하거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요거만 딱 알고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섞어져 있을 때 대충 답은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4번의 중과세율인데 잠깐 쉬었다가 또 이것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기하시고요, 여러분들.